네, 이어서 종목별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와 관련된 내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또 밀립니다. 아마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 짜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의욕 상실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일단 뭐 어차피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FOMC를 앞두고는 성장주 쪽에 대한 경계감들, 그리고 더불어서 연말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의계서 정지와 그리고 대주주는 올해 특히나 이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물량들이 좀 나올 거다, 이런 상황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차피 7월 이후에 코스닥은 시장 지수의 어떤 중심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좋은 거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옥석 가리기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팔아야 될 주식들은 이미 꺾여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지 라인을 오늘 무너뜨리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도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관계로 이쪽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좀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자동차 부품이나 스마트카, 전기차 관련주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오늘 약간의 좀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한 1% 정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한미사이언스 조정권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전자도 밀리고요. 코롱생명과학도 낙폭이 좀 깊네요. 먼저 LG화학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는 1950은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닙니다만은 LG화학 이런 시장이 좀 쉬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사고 싶었던 종목을 먼저 사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올라와서 놓쳤던 것들.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사고 싶지만 막상 또 밀리면은 더 밀릴 것 같아서 매수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관심을 가지거나 좋다라고 보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차트만을 보고 차트가 좋아서 좋게 보신 거라면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인 수급이나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앞으로 꽤나 추세가 유지되겠다, 혹은 좀 중장기적인 홀딩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매수 관심권역에 뒀던 종목은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LG화학은 그 대상이 여전히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0만 원 정도의 리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만 원 리터치 내지는 이탈 정도라면은 기존의 보유자들 추가 매수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도주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현재 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권처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리스크는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이번 11월 시세도 일단 발단이 되었던 부분이 기술 수출인데, 언제 될지 얼마 정도의 사이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봐야 아는 건데, 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분명히 기업의 외형이 커진 거는 맞습니다. 이 계약권 자체는 분명히 현재 팩트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조정은 아니겠지만, 타이밍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특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재료 나오고 나서 바로 꺾였죠. 바로 매물이 나온 상황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상승 추세 기술적 기준이 될 수 있는 121선 라인도 일단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죠. 추가적인 역기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되고 수출 계약이 발생돼서 실적이 이만큼 좋아질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주가의 원동력이 되는데, 과연 더 큰 계약권, 이거보다 더 많이 높은 꿈을 꿀 수 있느냐에 대한 약간 공방 상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 한미사이언스는 중장기 대상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14만 원, 13만 원 후반대에 위치했던 121선 기술 라인을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철회하시고, 그리고 다시 114만 원대 진입하면은 또 박스권 17만 원을 노린다거나 이런 형태의 트레이딩 구간이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고점에서 횡보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데, 주도주가 고점에서 횡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도주가 고점권역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재상승할 때 잡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여전히 박스권 매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현재의 위치는 그 박스권의 기준인 1차적인 기준까지 무너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앞서서 43만 원 정도까지 오르면서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가나라는 기대를 가져봤는데 다시금 박스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0만 원, 40만 원 박스권 회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치는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그림상으로 보면은 레벨업 박스가 유지가 돼야지 좀 더 좋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40만 원에서 45만 원이고요. 40만 원 이하가 들어온다라면은 뭐 기술 기준은 38만 원까지 여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좋은 움직임이라면 40만 원 안 깨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45만 원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는데 40만 원 이상으로 파고 들어와 버리면 38만 원 테스트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 라인 자체가 박스 라인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속도를 좀 추구하셨거나 좀 빠른 성과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40만 원 종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여유를 보신다면은 38만 원까지는 뭐 아직은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장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형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현재 7%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한우시스템, 우리산업, 자동차 부품 쪽도 좋고요. 포스코도 3%가량의 상승 시세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좀 궁금합니다. 지수를 계속해서 좀 잘 받쳐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삼성전자가 뭐 자동 전장 사업에 대한 진출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뭐 그거 별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SDI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자사주 매입 구간이고요.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140만 원 터치하고 지금 큰 흐름을 125만 원까지 쳐놨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에서 나오는 반등이고 오히려 지수보다도 삼성전자가 지수 보합인데 2% 상승이니까 시장 전체 마이너스 2%의 하락을 삼성전자 혼자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좀 좋지 않은 역할인데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장 자체가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까지 밀려버리면 지수가 좀 많이 인덱스 렉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잡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역시도 종목별로 시세 차별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은 삼성전자가 좀 미운 날이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도 시장이 좀 이러니까 좋은 평가를 못 받네요. 이번에는 급등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어제 급락하더니 오늘 그만큼 또 되돌려 놓습니다. 오늘 강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어제 매물이 나온 모습 자체가 조금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시세가 나왔죠.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지금 전일 재료 뉴스에 팔아라는 형태로 단기적인 강한 매물이 나왔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 21만 원대 그리고 좀 더 깊게 보면 20만 5천 원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121선 이하 라인을 빠르게 꺾였다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주식은 상당히 좋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이번에 큰 재료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많은 NC소프트 관심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모바일에 대한 성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유효하죠. 그런데 어제 일시적인 매물이 나왔고 거래량도 많이 소화가 된 자리에서 그 모가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빠르게 되돌림을 줬다라는 것은 오히려 21만 원 라인에서 공방이 치열했던 상황에서의 어떤 악성 물량들을 재빠르게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세는 없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어제 급락과 오늘의 급등 기껏 해봐야 엊그저께 가격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나오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은 시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의견, 트레이딩 의견 자체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실 때 이 전 스마트카 사업 관련해서 크게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지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오늘 강하거든요. 뭐 한원 시스템이나 우리산업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맥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별 게 없지만 부품사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크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산업이라든지 한원 시스템을 간간히 말씀드릴 때 테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수 전기차 회사가 선택한 한국의 부품사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언급될 수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전지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원 시스템이나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존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어제도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43,000원 노스컷 기준으로 리스크는 적고 위쪽으로는 크게 열릴 수 있는 자리라고 의견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43,000원 손절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8,000원대 이상으로 간다라면은 지지 기준 가격을 올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43,000원에 대한 지지만 되지 않는다라면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마감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양시장의 낙폭이 약간이나마 줄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시황 때문에 팔지는 말자는 쪽입니다. 시황이 무서워서 팔 이유는 저는 과연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시황 때문에 팔 필요는 없지만 종목을 보면은 어제도 매도할 종목이 있었고 지난주도 매도할 종목들이 있었고 지금도 매수할 종목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개별 구조이기 때문에 코스닥형 종목들은 그냥 개별적인 기술 대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제약바이오처럼 언젠가 한번 터지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 이익 증대가 확실하게 분기별로 내년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면서 기술적 부분과 접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